안녕하세요. 주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력선을 이용한 급등주 초입 구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후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노력하는 주철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이 세력선은 1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1선은 한 달이 20거래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면은 6달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은 보통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3개월 정도 눌리면은 121선 눌림목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도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에 121선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쌍바닥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이건 이제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구간 한번 뭐 20% 상승도 나왔었고 여기서 반등 자체가 그래도 이제 꽤 큰 반등이에요. 거의 이제 30-40%의 반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되는 구간에서 121선 눌림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상 유바이오 로직스는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때 이제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두 달, 세 달째 이때 121선을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쌍바닥 이후에 완전한 이제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1선 라인이 정말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21선 라인만 켜놓고 보면은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달 동안 눌리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달 동안 눌리고 큰 상승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쌍바닥 만들어지고 121선 라인을 121선 라인 전으로 좀 흔들어댔다고 보시면 되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성 파워텍도 보시면은 이 121선 라인 이 구간에서 돌리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일전에 이제 꽤나 큰 상승 이후에 이거는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세 달 눌리고 바로 가기보다는 좀 더 긴 박스 구간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121선 라인을 여기서 이탈했지만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고 돌파 시도 나오고 결국에는 안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고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이제 6개월 이후 지나가고 나서부터 121선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1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121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매한 사람들 평균 가격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정리가 되고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1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급등의 초입 구간이기도 하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또다시 차트를 살려주는 그런 중심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HLB 차트도 보시면은 이때 이제 121선 라인이 확실하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지나서부터 121선을 돌렸죠. 6달 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윗꼬리 양봉이 출현하고 반등을 가능성을 알렸죠, 미리. 그리고 121선 라인 돌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21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하락 3개월 되고 올라가는 단기 눌림목이 있을 수가 있고 HLB, 유바이오 로직스, 보성 파워텍처럼 6개월 이상의 하락 이후에 아니면 횡보 이후에 121선을 돌리면은
단기적으로 큰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린로봇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121선 라인을 역배열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돌리고, 보통은 이게 돌리는 게 한 번 돌렸다고 해서 이제부터 간다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돌리고 나서 깨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안착이 나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 한 번, 바닥이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리고 갔다고 치면은 쓰리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점이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121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급등이 나왔죠. 중간에 이제 투자 경고도 걸쳐가면서 투자 경고 풀리고 나니까 완전한 정말 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121선을 돌리는 흐름이 출현을 한다고 하면은 큰 상승의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내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해서 휴린 로봇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데서는 장기로 좀 선침해로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전략을 써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정말로 수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또 살펴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써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눌림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중간 눌림목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이때 이제 굉장히 장기간의 역배열 이후에 121선 라인 돌리고 나서 한번 푹 뺐다가 이때부터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고 나서 한 번은 깨는 구간이 자주 나와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나서 급등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중간 눌림목인데요.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3개월 동안 눌림목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달 동안 돌리고 나서 또다시 급등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눌리는 중간 눌림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때 121선 라인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때 양선의 거래로 이 구간을 좀 가까이서 볼게요. 양선의 거래가 터지면서 121선 라인을 돌리려는 의지가 보였죠.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1선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확실하게 3개월 동안에 중간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한 번씩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자체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때도 거의 여기서부터 포함해보면 하나, 둘, 셋, 3개월 이후에 중간 눌림목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들어주고 또 하나, 둘, 셋, 3개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라인 만들어지고 다시 120선을 딱 안착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건 단타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이제 N자 형태로 딱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부터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하락하고 큰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졌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은 이제 횡보 라인 구간에서 121선 라인 돌파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21선 라인 다시 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큰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121선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깨졌을 때는 반대로 121선 라인 돌파 시도를 하지만 이미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빠진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121선이 정말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이 구간 121선 라인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3개월 하락은 아니지만 121선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쌍바닥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1선 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들어주는 흐름 속에서 매매를 접근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구간은 손절은 짧고
또 상승 탄력 맞기 시작하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을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전환된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떠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떠 있는 구간에서 121선 라인 눌리는 경우는 좀 이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탈하다 보니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좀 크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121선 라인이 좀 떠 있는 상태에서 눌리는 구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보시면은 기존에는 121선 라인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중간에 121선 이격 좁히고 나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후에 이제 한 번씩 깨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많은 상승 이후에 121선 라인 이런 삼각수렴에서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확실하게 여기서 깨지다 보니까 많은 하락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보시면은 LG화학은 확실하게 121선 라인,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21선 라인을 돌파했다가 다시 깨고 안착되는 구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안착되다 보니까 큰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중간에 121선 라인 한 번씩 눌렸죠. 이 구간에 눌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눌리면서 121선 라인 이격 좁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또 여기서 특히 매매 가능했던 이유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렇게 대놓고 매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3개월 하락에 121선 라인 이격 좁혔고 외국인 대놓고 매수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반등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삼각수렴 깨지면서 121선 라인이 깬 걸 볼 수가 있고, 반등 나오지만 또다시 하락하고, 반등 나오지만 또다시 많은 하락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21선 라인 깨지면은 쉽게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걸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향후에 다시 3개월,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안착되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려야 되는 부분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배열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정배열로 돌리는 이런 초입 구간, 이런 초입 구간에서 살펴보고 매매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초입 구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이제 눌림목들, 이런 눌림목들이나 이런 눌림목들에서 매매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잘못하면은 또 순식간에 이제 많이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손절을 못 잡는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돌리는 눌림목이 구간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종목인데요. NC소프트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21선 라인 타고 가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리면서 여러 번 바닥 만들어지고, 이때도 이제 한번 푹 빠지긴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급등을 줬는데 결국 이제 이 구간에서 깨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는 고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향후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가 세 번째인지, 이 구간이 세 번째인지 여기가 세 번째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구간에서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21선 터치하면은 또다시 빠지고, 터치하면은 또다시 빠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LC소프트는 제가 차트 분석했을 때 여기서 상한가 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렵고, 오랫동안 횡보가 나와서 121선 라인 돌려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현대차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때 121선 라인을 안착해서 돌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장 하락에 맞춰서 같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121선 라인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으로 121선 라인을 한번 돌리려는 시도는 나왔어요.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쓰리바닥 만들어졌죠. 근데 생각보다 이때 이제 탄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대형주는 이렇게 대놓고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21선 라인 깨지고 이렇게 하락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깨지면은 121선 라인 다음에는 빠지고 다음엔 빠지고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121선 라인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 한 번만 더 참고를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추세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 라인들, 이런 추세 라인을 벗어나는 121선을 돌리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추세를 돌파했고 121선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차트의 흐름은 결국에는 향후에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121선 라인을 돌렸으니까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때의 구간도 보시면은 이때도 이런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121선 라인을 안착하다 보니까 여러 번 지켜주다 보니까 순간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121선 라인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121선 라인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흐름을 체크를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한 달이거든요. 다 한 달 기준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때 추세 라인 돌파하고 이게 121선 라인 한번 눌릴 것 같은데 그냥 갈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이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급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큰 흐름으로 길게 보셔야지 좀 좋은 구간에 접근하기가 좋겠죠. 한마디로 이제 보성 파워텍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아주 좋은 구간이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이렇게 상한가 출현하고 나서 이런 눌림목에서 보겠다고 하면은 일단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좀 맞는 매매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보성 파워텍 이 흐름도 보시면은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121선 라인을 돌리면서 이게 확실한 변곡점이었죠. 그러니까 선까지 그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정말 이쁜 변곡점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121선 돌리면서 추세도 돌파했고 여기서 매매 못했으면은 이때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런 N자형 눌림목 구간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런 장기 하락 추세 라인 121선 라인을 확실히 돌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매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구독자 1만 명 기념 세력선을 이용한 급등주 초입 구간 매매 방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